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봐. 그리고 내년에 큰맘 먹고 지르려고 했던 최신형 전기차 가격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야. 만약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스마트폰 가격이 갑자기 기입주센트기 껑충 뛰고 차값은 오히려 1,000만 원 이상 미친 듯이 치솟는다면 어떨 것 같아? 당장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금리가 저쩌고 떠들어대겠지만 나는 지정학 트렌드 탐정으로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진실을 하나 알려주려고 해. 이런 미친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붕괴의 진짜 진원지는 여러분이 매일 쳐다보는 뉴욕 월스트리트도 아니고 워싱턴의 백악관도 아니야. 심지어 베이징의 공산당 본부도 아닐 수 있어. 세계 경제의 모가지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 진짜 무대는 바로 인구 340만 명의 고요한 나라, 몽골이야. 몽골이라고 하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뻔한 이미지들이 있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유목민들 그리고 칭기즈칸의 후예들. 몽골 전통 텐트인 게르에서 양고기를 굽는 평화로운 풍경들 말이야. 하지만 국제정치의 피비린내 나는 뒷골목을 파헤치는 내 눈에 비친 몽골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 겉보기에는 텅 빈 땅처럼 보이지만 그 초원 바로 밑에는 전생계 강대국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탐내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잠들어 있거든. 바로 현대산업의 붉은 피라고 불리는 히토류와 핵심 광물들이야. 구리와 석탄 그리고 금과 우라늄. 여기에 이름조차 발음하기 힘든 수많은 희귀 금속들이 묻혀있지. 이 돌덩이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도 당장 작동을 멈춰. 전기차를 굴리는 모터는 그냥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되고 인공지능을 돌리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도 전원조차 켤 수 없게 되지. 심지어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와 정밀타격 미사일조차 이 히토류 없이는 날아오를 수 없어. 과거 20세기를 지배했던 권력이 검은 황금인 석유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21세기의 생사여탈권은 바로 이 히토류라는 하얀 가루에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주식 어플을 켜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만 확인하잖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식이 떡상했다고 좋아하고 반도체 주식에 물렸다고 한숨을 쉬지. 그런데 그 주식들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건 여의도의 증권가가 아니야. 몽골의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구리와 히토류를 캐내는 광부들의 곡괭이질 한 번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요동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여기서 대중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대한 착각을 하나 부숴줄게. 사람들은 보통 돈과 군사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천조국 미국이나 세계의 공장 중국이 돈다발을 흔들면 작은 나라들은 알아서 기어들어올 거라고 믿지. 하지만 이건 완전한 환상이야. 위기가 닥쳤을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굴복이 아니라 끔찍한 증오뿐이거든. 진정한 권력은 돈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서 나와. 지금 전 세계 슈퍼파워들이 몽골이라는 이 좁고 답답한 지정학적 톨게이트 앞에 무릎을 꿇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 가장 가난해 보였던 유목민의 땅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미래를 품고 있었던 거지. 방구석에서 주식창만 들여다보는 개미 투자자들은 당장 내일의 금리 인상 발표만 쳐다보고 있지만 탐정인 내 눈에는 몽골의 거친 흙먼지 속에서 시작된 거대한 균열이 선명하게 보여. 우리의 스마트폰 원가와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박살낼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폭탄 스위치. 그 스위치를 쥐고 있는 340만 명의 몽골인들이 지금 30년 넘게 자신들을 경제적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14억 인구의 거대한 제국 중국을 향해 아주 조용하고 서늘하게 칼을 뽑아들었어. 도대체 이 척박한 내륙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중국 공산당의 심기가 그토록 불편해진 걸까?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this part.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아주 깊고 은밀한 글로벌 자본의 지하 세계로 내려갈 거야. 구독자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붓고 있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즉 니사 계좌나 연금 펀드 영수증을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펼쳐봐. 거기에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화려한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그리고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든든한 상장 지수 펀드도 떡하니 자리 잡고 있겠지. 여러분은 그 거창한 이름표들을 보면서 내 노후 자금은 천조국 미국의 힘 아래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정하게 냉혹한 세계에서 영원히 끄떡없는 피난처란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아. 오늘 탐정인 내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칠 진실은 텔레비전 국제뉴스에서 흔히 떠드는 고리타분한 외교 이야기가 아니야.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미친 인플레이션의 진짜 이유.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조용히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강도들의 정체에 대한 아주 핏빛 선명한 이야기지. 대부분의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나 붉게 물든 주가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보잖아. 밤새워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아침부터 패닉스셀을 던지고 주가가 조금 섬성을 지르며 무리한 비투를 불사하지. 하지만 진짜 똑똑한 거대 자본과 월스트리트의 포식자들은 지금 스마트폰 화면의 숫자가 아니라 거친 대륙의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 최첨단 배터리를 만들고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멈추지 않고 돌리는 데 필요한 그 끈적끈적한 생명줄이 과연 세계의 어느 길목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겪는 피부에 와닿는 일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손님들로 미어터지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국밥집이 있다고 상상해봐. 이 집 국밥이 유독 싸고 고기 양도 많고 맛있는 비결은 단 하나뿐이야. 시장 상권을 꽉 잡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무자비한 식자재 납품업자가 고기와 뼈를 엄청나게 싼 값에 독점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지. 국밥집 사장님도 처음에는 이 거대한 거래처 덕분에 마진이 팍팍 남으니까 싱글벙글하며 장사를 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거대 납품업자가 갑자기 험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은근슬쩍 납품 단가를 올리는 건 기본이고 아예 식당 지분을 넘기라고 협박을 해. 심지어 주방에 쳐들어와서 메뉴판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든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사장님은 피눈물을 머금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기존 독점 거래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어. 대신 조금 멀고 비싸더라도 다른 여러 거래처에서 고기를 조금씩 떼오기 시작하겠지. 당장 손님들이 먹는 국밥 한 그릇 가격은 7,000원에서 단숨에 12,000원으로 훌쩍 뛰겠지만 대신 사장님은 자기 식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잖아. 여기서 국밥 가격이 폭등한 그 5,000원의 차액. 그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 물가를 강타하고 있는 안보 프리미엄이라는 무서운 청구서야. 그리고 그 골목 상권에서 횡포를 부리던 거대한 납품업자가 바로 중국이고 자기 식당의 간판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시작한 사장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몽골인 셈이지.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끔찍하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추적할 거야. 돈이면 모든 충성심을 살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착각이 어떻게 가장 큰 분노를 낳았는지 철저하게 보여줄게. 이 잔혹한 지정학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여러분의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 앞자리를 잔인하게 바꾸고 장바구니 물가를 폭등시키는지 그 연결고리를 내 손으로 확실하게 묶어주지. 싸고 질 좋은 물건이 넘쳐나며 전세쟁의 손을 잡고 웃던 달콤한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무참히 끝이 났어. 바야흐로 국가의 지정학적 생존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잔인한 청구서서의 시대가 열린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사태의 진원지이자 숨막히는 지정학적 함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볼 텐데.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next part. 여러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연끌해서 정말 끝내주는 아파트를 한 채 샀다고 상상해봐. 그런데 입주 첫날 방바닥 장판을 뜯어보니 그 밑에 순금덩어리 100톤과 다이아몬드가 무더기로 묻혀 있는 거야. 드디어 내 인생에도 로또가 터졌다고 소리치고 싶겠지만 곧바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 이 아파트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현관문이 딱 2개뿐이거든. 근데 첫 번째 북쪽 문 앞에는 보드카를 병째로 들이켜는 불공 같은 마피아 보스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고 두 번째 남쪽 문 앞에는 돈다발과 계산기를 든 아주 교활하고 거대한 조폭두목이 버티고 서 있는 꼴이야. 이 조폭두목과 불곰 마피아의 허락 없이는 아파트 밖으로 다이아몬드를 단 한 조각도 빼낼 수가 없지. 아무리 방구석에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면 그냥 무거운 돌덩이에 불과하잖아. 어때?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아. 이 끔찍하게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밀실 구조가 바로 현재 몽골이 처한 잔혹한 지정학적 현실이야. 지금 당장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켜서 아시아 대륙의 지도를 한번 쫙 확대해봐. 몽골은 영토가 끝없이 넓어 보이지만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제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완벽하게 끼어 있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항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철저하고 고립된 내륙국이지. 결국 몽골이 그 엄청난 보물, 즉 전 세계 첨단 산업이 침을 슬리며 탐내는 구리와 석탄, 그리고 희토류를 해외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어떻게 할까?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가 중국의 철도를 거치거나 북쪽으로 올라가 러시아의 국경을 통과해야만 해. 이건 다국적 기업들 입장에서 단순히 물류비가 비싸고 자시고 따질 한가한 문제가 아니야. 그 두 거대 강대국이 오늘 왠지 기분이 나쁘다며 국경 톨게이트 바리케이드를 팍 닫아버리는 순간 몽골 경제는 그날로 숨통이 끊어지는 끔찍한 종속 구조라는 뜻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매일 듣는 공급망 리스크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점잖고 우아한 표현이야. 지정학의 무대에서는 이건 목줄을 단단히 잡힌 사냥개가 주인에게 밥을 구걸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잔혹한 노예 계약과 완벽하게 똑같아. 탐정인의 예리한 시선에서 보면 몽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사실상 경제적 인질로 완벽하게 잡혀 있었어. 자원시장을 통제하려는 중국 수뇌부는 베이징 한복판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 자기들 바로 머리 위에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의 테이크 기업들이 애타게 찾는 희귀한 희토류 창고가 떡하니 놓여 있는데 심지어 자기들 공산당의 허락 없이는 바깥으로 광물을 단 한 줌도 빼돌릴 수 없는 완전한 도간에 든 쥐였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중국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 몽골을 아예 영원히 자기들의 지갑 속에 가두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기 시작했어. 만약 여러분이 중국의 1인자라면 이 도간에 든 쥐를 어떻게 요리하겠어? 단순히 폭력으로 윗박지르는 건 너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진짜 똑똑한 포식자는 사냥감 스스로 목줄을 차게 만드는 법이거든. 그래서 중국은 거대한 인프라 건설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들고 몽골의 심장부로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했지. 이것이 바로 세계를 뒤흔든 1대1로 전략의 진짜 뼈대이자 몽골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옥죄어간 무서운 덫이었어.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겉으로는 정말 그럴싸하고 화려한 마술쇼처럼 보였지. 가난하고 돈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튼튼한 도로를 쫙 깔아주고 기차가 쌩쌩 달리는 철도를 놔주고 번쩍거리는 발전소까지 공짜로 지어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이것이 바로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1대1로라는 거대한 떡밥이야. 중국은 몽골에게도 아주 친절하고 넉넉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다가갔지. 돈이 부족하지. 우리가 빌려줄게. 광산을 파야 하는데 기술이 없지. 우리 중국 기업이 대신 파줄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안 앉아서 그 도로와 철도를 타고 돈만 벌면 된다고 아주 달콤하게 속삭였어. 초반에는 몽골인들도 이 막대한 차이나 머니의 달콤함에 취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 하지만 지정학 트렌드 탐정의 돋보기로 그 화려한 계약서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몽골 사람들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지. 중국의 자본으로 빚을 내서 엄청난 인프라를 만들긴 했는데 정작 그 건설 공사판에는 몽골 노동자가 아니라 중국에서 데려온 인부들이 바글거렸어. 시멘트와 철근 같은 막대한 건설 자재도 몽골제가 아니라 전부 싼값에 중국산이 쓰였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핵심은 바로 이거야. 그 번듯하게 깔린 철도와 도로가 과연 누구를 위해 달리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어. 그 길은 몽골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희망의 통로가 아니었어. 몽골의 심장부에 깊숙이 박힌 구리와 희토류를 저 남쪽 베이징의 공장들로 최대한 빠르고 값싸게 쭉쭉 빨아먹기 위한 거대한 빨대였던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강대국들의 오만한 착각이 하나 있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제국들은 항상 엄청난 돈 뭉치를 쏟아부으면 약소국의 충성심을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어.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잖아. 돈으로 억지로 굴복시킨 충성심은 결국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증오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거든. 이것은 단순한 심리전이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야. 과거 스리랑카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한반토타 항구의 비극을 다들 기억해봐. 스리랑카도 처음에는 중국의 거대한 빚을 덜컥 얻어 화려한 무역 항구를 지었지만 결국 엄청난 빚더미에 깔려 숨을 헐떡이다가 항구의 100년 가까운 운영권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겨주고 말았지. 아름다운 인프라 시설은 남았지만 그 나라의 경제적 주권은 완전히 갈갈이 찢겨 나간 거야. 이 무시무시한 부채 함정의 공포가 스리랑카를 넘어 몽골의 차가운 초원 위에도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기 시작했지. 2023년 기준으로 몽골 수출의 무려 89%가 오직 단 한 나라,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어. 아까 내가 이전 파트에서 말했던 그 국밥집 비율을 다시 떠올려봐. 국밥집 매출의 90%를 오직 단 한 명의 덩치 큰 조폭 깡패 손님이 올려주고 있다면 그 식당의 진짜 주인은 사장님일까 아니면 그 조폭 손님일까? 중국이 만약 내일 당장 기분이 나쁘다며 국경 톨게이트를 콕 닫아버리고 광물 수입을 멈추면 몽골 경제는 그대로 심정지가 오는 거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완벽하게 사라진 경제는 그 순간부터 정당한 무역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인질극으로 변질되는 거지. 하지만 몽골 사람들을 진짜 미친 듯이 분노하게 만들고 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박살내게 만든 진짜 뇌관은 경제적 빚더미가 아니었어. 단순히 내 지갑에서 돈을 빼앗긴다는 공포를 넘어 그들 민족의 영혼과 핏줄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남쪽 국경 너머에서 뻥 터져버린 거야. 도대체 중국은 몽골인들의 영린을 어떻게 건드려버린 걸까?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그 영린의 정체는 바로 국경 너머 남쪽 땅. 중국의 영토 안에 갇혀있는 또 다른 몽골 인민들의 눈물이었어. 현재 중국 영토 안에는 내몽골 자치구라는 거대한 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 몽골 본국 사람들에게 그곳은 그르저 지도의 선으로 그어진 남의 나라 행정구역이 절대 아니야.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전통 문화를 공유하며 같은 몽골어를 쓰는 사실상 하나의 심장을 공유하는 형제들의 땅이지.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중국 정부가 이 내몽골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문화적 학살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어. 수업 시간에 몽골어 교육을 대폭 축소해버리고 무조건 표준 중국어만을 쓰도록 강압적인 동화 정책에 칼날을 들이민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짓인지 현실의 비유로 아주 뼛속 깊이 느끼게 해줄게. 어떤 악랄한 기업 사냥꾼이 여러분이 평생 청춘을 바친 회사를 헐값에 강제 인수합병했다고 쳐보자. 월급을 깎고 근무 시간을 미친 듯이 늘리는 것까지는 더러운 비즈니스의 세계니까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악으로 깡크로 버틴다고 쳐. 그런데 어느 날 그 악덕 회장이 전 직원을 옥상에 집합시키더니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 부모님이 지어준 원래 이름과 성씨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라. 내일부터는 내가 정해준 이름표만 달고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도 무조건 내가 하사한 말투만 써라. 이건 단순한 기업의 갑질이나 경제적 착취가 아니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갈아마시겠다는 끔찍한 인격 살인이잖아.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절대 아니야. 한 민족이 수천지 년 동안 거친 초원을 누비며 간직해온 영혼이자 역사이고 조상들의 순결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유일한 그릇이거든. 그 언어를 교실에서 강제로 지워버린다는 건
결국 다음 세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몽골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세상에서 영원히 삭제해버리겠다는 거대한 제국의 무서운 선전포고였던 거야. 이 사태를 두 눈으로 지켜보던 몽골 본국의 국민들은 머리 끝까지 피가 솟구쳤어. 중국이 선심 쓰듯 깔아준 그 번듯한 고속도로와 으리으리한 철도를 쳐다보며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을 깨달은 거야. 아, 저놈들이 돈을 앞세워 우리에게 화려한 인프라를 지어준 진짜 목적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핵심 광물과 자원을 싹 다 털어가고 종국에는 우리 민족의 영혼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뱀의 아가리였구나. 이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저 흔해 빠진 길거리 감정 싸움이 아니야. 구독자 여러분의 니사 계좌에 담긴 글로벌 테크 주식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정학적 화산 폭발의 거대한 시작이었지. 몽골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수도 울란바토르의 차가운 광장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와 격렬한 반중 시위를 벌였어. 당장 배가 고프고 돈 몇 푼 아쉽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뿌리와 자존심까지 저 붉은 자본에 팔아넘길 수는 없다는 뜨거운 저항이었지. 국가의 정치판 분위기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 중국 자본과 결탁해서 달콤한 떡고물을 주워 먹던 친중 노선의 늙은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줄줄이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렸지.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1대1로의 빚더미에 깔려 서서히 숨이 막혀오고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아예 민족의 씨가 말라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실존적 공포. 이 두 가지 거대한 위기가 하나로 퀴가고 충돌하면서 몽골 수뇌부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돼. 중국이 파놓은 이 황금빛 무덤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로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잔혹한 지정학적 현실이 떠오르잖아. 바다로 나가는 문은 단 하나도 없고 사방이 불곰과 거대한 용으로 꽉 막힌 이 작고 답답한 밀실 아파트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340만 명의 헐벗은 약소국이 14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그 억센 목줄을 끊어내는 기적의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아마 지금쯤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똑똑한 개미 투자자분들이 꽤 있을 거야. 속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질문들을 마구 던지고 있겠지. 아니 탐정 양반, 몽골 사람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쳐봤자 결국 바다가 하나도 없는 꽉 막힌 내륙국이잖아. 만약 열받은 중국 공산당이 오늘 밤 당장 국경 톨게이트를 심센트로 콕 막아버리고 무역을 전면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데? 몽골 사람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몽골 광산에서 캔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던 그 수많은 히토류 공급망이 뚝 끊겨버리면 당장 우리나라의 자랑인 배터리 공장들도 가동이 올스톱되고 내 주식 계좌는 그날로 휴지 조각이 되면서 끔찍한 패닉셀이 터지는 거 아니냐고. 정말 날카롭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야.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폭락 사태잖아. 하지만 진짜 프로페셔널한 거시 경제의 판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골목길 깡패 같은 무식한 힘자랑이 통하지 않아. 이게 바로 지정학의 아주 묘하고 소름 돋는 역설이거든. 중국이 몽골을 향해 국경을 틀어막는 그 완벽한 봉쇄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정작 피를 토하며 치명상을 입는 건 몽골이 아니라 중국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굴리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매일같이 집어삼키는 괴물이야. 당장 전기차 배터리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첨단 무기를 생산하려면 끊임없이 싼값의 핵심 광물과 석탄이 그들의 거대한 용광로로 쏟아져 들어와야 하잖아. 만약 중국이 몽골 국경을 스스로 걸어 잠그면 당장 자신들의 공장을 돌릴 값싼 석탄과 핵심 원료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려. 그 구멍을 메우려면 100길로 한참 먼 호주나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비싼 운임을 물고 광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지금 호주와 중국의 외교 관계도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잖아. 게다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국제사회의 아주 차가운 시선이야.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언제든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쥘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경계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기들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이웃 나라인 몽골을 상대로 국경 봉쇄라는 깡패짓을 대놓고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공급망에서 지금 당장 완전히 탈출해야만 한다는 완벽한 명분과 끔찍한 공포심을 동시에 쥐어주는 꼴이 되는 거지. 중국이라는 거래처는 틀렸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급망을 다변화하자는 전 세계적인 탈중국 러시의 기름을 들이붓는 자폭행위나 다름없어. 중국 수뇌부도 이 끔찍한 딜레마를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몽골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목에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는 아주 기괴하고 팽팽한 인질. 이것이 바로 현재 글로벌 자원시장의 진짜 맨얼굴이지. 하지만 몽골은 단순히 중국이 자해공갈을 하지 못할 거라는 이 소극적인 요행수에만 기대고 있는 게 절대 아니야. 그들은 이 숨막히는 아파트 밀실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지정학의 판을 아예 통째로 뒤집어버리는 기가 막힌 유도 기술을 준비했어. 자신들을 짓누르는 거대한 두 강대국의 힘을 역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창조해낸 거지. 과연 아무런 힘도 없고 바다도 없는 몽골이 어떻게 세계 최강 천조국 미국과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기술 강국 기국지사
이 작고 답답한 밀실 안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걸까? Content to be continued. I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그 마법 같은 외교적 반격 기술의 진짜 이름이 바로 제3의 이웃 정책이야. 이름부터가 아주 영악하고 기가 막히지 않아. 실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물리적인 진짜 이웃은 위아래로 숨막히는 불곰과 거대한 용 딱 두 마리뿐이잖아. 그런데 몽골은 지도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세 번째 이웃들을 자기 집 안방으로 마구 초대하기 시작한 거야.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경제대국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저 멀리 이유라는 유럽연합까지 모조리 다 제3의 이웃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지. 아까 말했던 골목 상권 비율을 다시 꺼내볼까? 내가 작은 중소기업 사장인데 매출의 90%를 오직 깡패 같은 대기업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대기업 회장이 단가를 후려치며 갑질을 할 때 찍소리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당해야만 하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 그 대기업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라이벌 회사들, 예를 들어 천조국의 거대 자본이나 일본의 상사 그리고 한국의 첨단 기업까지 전부 다 내 새로운 핵심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는 내가 무릎 꿇고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덩치 큰 놈들끼리 내 물건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며 피 터지게 경쟁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몽골이 선택한 완벽한 지정학적 유도 기술이자 기적의 생존법이지. 이 판에 가장 먼저 몽골이 멱살을 잡고 끌어들인 든든한 보디가드는 바로 천조국 미국이야.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국 군사 안보와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바로 핵심 광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 최첨단 스텔스 투기 전투기 정밀 미사일을 만들고 미래 산업의 심장인 전기차와 인공지능을 미친 듯이 굴리려면 히토류가 필수적인데 끔찍한 원료 공급망을 하필 가장 강력한 적국인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었지. 그런데 바로 그 얄미운 중국의 정수리 바로 위에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 땅속에 엄청난 히토류가 묻혀 있으니 제발 와서 캐가라며 윙크를 날린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완벽하게 뒤통수 치면서 동시에 무시무시한 안보 리스크까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는 세상에 없지. 그래서 미국은 단순히 광물을 사가는 호구 손님을 넘어 몽골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는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전략적 뒷배가 되어주기로 한 거야. 여기에 질세라 일본과 대한민국도 발빠르게 이 좁은 내륙의 밀실 안으로 뛰어들었어. 특히 우리 한국의 뼈아픈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까? 우리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깎고 조립하는 엄청난 제조 강국이지만 정작 그 원료가 되는 쓸만한 돌멩이 하나 제대로 나지 않는 끔찍한 자원 빈국이잖아. 만약 중국이 내일 당장 히토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리면 대한민국 배터리 대장주들의 주가는 그날로 반토막이 나고 여러분의 니사 계좌와 노후 자금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그래서 한국 정부와 거대 기업들에게 몽골은 단순한 북쪽의 가난한 유목민 나라가 절대 아니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우회해서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지. 결국 몽골은 겉으로는 중국과 웃으며 평화롭게 무역을 계속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치밀하고 서늘하게 핵심 광산의 개발권과 장기 공급 계약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게 넘겨주며 거대한 판을 뒤흔들고 있어. 단순히 묻혀있는 돌덩이를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얄팍한 생존과 안보를 영원히 지켜줄 거대한 외교적 생명보험을 차곡차곡 들고 있는 셈이지. 돈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던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게는 그야말로 뒤통수가 뻐근해지는 최악의 반전 드라마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몽골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새로운 지정학적 판을 짤 스스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는 아주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경제적 나비 효과가 몰려오게 될 수 있어. 도대체 이 숨막히는 강대국들의 자원 전쟁이 어떻게 여러분의 다음 달 생활비 고지서와 장바구니 물가를 무참히 찢어놓게 되는 걸까?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누려왔던 그 눈부시고 달콤했던 세계화라는 파티는 이제 영원히 완전히 끝이 났어. 과거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는 오직 효율성과 가성비라는 하나의 종교만을 믿고 미친 듯이 달려왔지. 무조건 제일 싸고 가장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팍팍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세상에서 최고였잖아. 그래서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같은 공장에 자기들의 모든 생산 라인과 핵심 원료 공급망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몰빵했던 거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피가 튀기는 미중 패권 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콧대 높은 엘리트들과 거대 자본은 아주 끔찍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아버렸지. 무조건 싸다고 했어. 그게 결코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한 성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야.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독재 국가 하나에 내 회사의 모든 운명과 공급망의 목줄을 걸어두었다가는 그 나라가 갑자기 깡패로 돌변해 스위치를 확 꺼버리는 순간 내 숨통도 그날로 함께 끊어진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거든. 그래서 지금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미친 듯이 중국을 탈출해서 다소 비용이 뼈 아프게 깨지더라도 완벽하게 안전한 공급망을 찾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어.
이 거대한 현상을 여의도의 거시경제학자들은 고상하게 공급망 다변화라고 포장하지만 우리 지정학 탐정의 날 것 그대로의 언어로는 바로 안보 프리미엄 시대의 무자비한 개막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인지 여러분에게 피부에 아주 찰떡같이 와닿는 끔찍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이 동네에서 월세가 제일 싸고 허름한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동네 치안이 그럭저럭 괜찮을 때는 현관문을 대충 열어놓고 다녀도 마음이 편했고 무조건 집값이 워낙 싸니까 그 남는 돈으로 소고기도 사 먹고 주식 투자도 쏠쏠하게 할 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평화롭던 동네 골목길에 무시무시한 흉기를 든 강도들이 매일 밤마다 출몰하기 시작한 거야. 불안해서 도저히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 비싼 할부금을 내고 사설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달고 현관문에 최고급 지문 인식 도어록도 설치하고 방범창까지 이중 삼중으로 철통같이 치게 되지. 집이라는 공간의 본질은 똑같은데 그저 내가 내 목숨을 건지고 밤에 안심하며 자기 위해서 매달 엄청난 보안 유지비를 추가로 뜯기게 되는 꼴이잖아. 이 막대한 보안 유지비가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서서히 피 말려 죽이는 안보 프리미엄의 진짜 정체야.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을 기획하고 현대차가 3천만 원대 가성비 최신형 SUV 전기차를 출시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한국의 거대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돌릴 때 이제는 그 흔하고 값싼 중국산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예전처럼 마음대로 펑펑 퍼다 쓸 수가 없어. 정치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천조국 미국 형님의 심기를 절대 거스르지 않는 몽골이나 호주, 그리고 캐나다 같은 먼 나라에서 엄청나게 비싼 해운 물류비와 추가 채굴 비용을 지불하고 그 귀한 광물들을 굽신거리며 모셔와야 하거든. 기업의 원가 구조가 미친 듯이 치솟는데 그 똑똑하고 냉혹한 글로벌 기업들이 그 막대한 손해를 자기들 혼자 자선 사업하듯 다 떠안고 가만히 있을까? 절대 아니지. 그 무시무시한 지정학적 청구서는 전부 다 제품의 최종 가격표에 고스란히 써 결국 대리점과 마트 매대를 찾는 우리 평범한 소비자들의 피 같은 월급을 무자비하게 털어가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목 빠지게 기다리던 그 전기차 보조금 모델의 실구매 가격표가 내려가기는커녕 구조적으로 잔인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주식시장에서 매일 단타를 치는 개미 투자자들의 운명도 완전히 똑같아. 단순히 배터리 대장주나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겉보기 실적이 당장 좋다고 무지성으로 풀매수 버튼을 누르다가는 이 끔찍한 지정학적 비용의 함정에 빠져서 계좌가 시퍼렇게 질린 채로 고점에 꽉 물리게 십상이지. 어떤 기업이 중국 리스크를 피해서 가장 안전하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미리 똑똑하게 구축해 두었는가? 그리고 그 엄청난 지정학적 보안 유지비를 소비자들에게 당당하게 떠넘길 수 있는 독보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날카로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 없는 기업의 주식은 앞으로 펼쳐질 피 튀기는 시장에서 결국 끔찍한 패닉세를 부르고 깡통을 차게 만들 거야.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혁신의 비용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이 잔혹한 청구서의 시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 무서운 의문을 하나 던지게 돼.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과연 이 몽골이라는 작고 매운 고추가 쏘아올린 지정학적 지진은 앞으로 우리의 자산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박살내거나 혹은 미친 듯이 밀어 올리게 될까? 탐정인 내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펼쳐질 수 있는 피 튀기는 미래 시나리오 3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쪼개서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피해 보복, 즉 전면 충돌 시나리오야.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몽골의 이런 건방진 제3의 이웃 외교를 도저히 눈뜨고 봐줘 압도한 몽둥이를 제대로 빼드는 경우지. 동네 국밥집 사장님이 다른 거래처를 뚫으려고 하니까 기존 조폭 납품업자 강심을 품고 아예 가게 앞을 덤프트럭으로 막아버리는 꼴이잖아. 중국이 국경 통관을 고의로 미친 듯이 지연시키고 몽골산 석탄과 광물 수입을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해버리면 몽골 경제는 단기적으로 피를 토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진짜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 사태가 터지면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의 가격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 심정지가 오게 돼. 당장 우리나라의 자랑인 K 배터리 3사 주식을 고점에 물려서 덜덜 떨고 있는 개미들은 그날로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끔찍한 패닉세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 두 번째는 반대로 가장 희망적이고 찬란한 돈 복사, 즉 성공적 다변 시나리오야. 천조국 미국과 경제 강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거대 자본이 몽골이라는 밀실 안으로 엄청난 달러와 기술력을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거지. 단순히 땅에서 돌멩이만 캐서 싸게 넘기는 흑수저 국가에서 벗어나서 아예 몽골 땅 안에다 최첨단 광물 정제 공장까지 번듯하게 지어버리는 거야. 이건 마치 빚더미에 허덕이던 동네 구멍가게가 글로벌 최고 벤처 캐피털들의 집중 투자를 받고 하루아침에 유니콘 기업으로 떡상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아. 만약 이 시나리오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중국의 그 지긋지긋한 지정학적 협박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값싼 원료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날아오르겠지. 하지만 현실이라는 냉혹한 도박판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베팅은 언제나 세 번째. 바로 목숨을 건 실용적 줄타기 시나리오야. 몽골은 바보가 아니야.
당장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지면 자기들도 굶어 죽는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석탄을 팔고 웃으며 악수를 하지만 진짜 미래의 노다지가 될 핵심 히토류 프로젝트만큼은 아주 은밀하고 철저하게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서방 진영의 파트너들에게 떼어주는 거야. 양쪽 거대 마피아 조직 사이에서 절묘하게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며 자기 몸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아주 무섭고 영악한 줄타기지. 지금 이 순간에도 눈치 빠른 한국의 거대 배터리 기업 수뇌부와 반도체 전략가들은 텔레비전 뉴스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조용히 울란바토르행 비행기 1등석에 몸을 싣고 있어. 누가 먼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히토류 장기 공급 계약서에 도장을 찍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 산업의 생사가 완벽하게 갈린다는 걸 그들은 야생의 본능으로 냄새 맡았기 때문이야. 자, 이제 이 숨 막히고 길었던 자원전쟁의 추적을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이야. 이 거대한 지정학의 체스판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차가운 교훈을 얻어야 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Content to be continued. Type continue for me to write the second half of this part. 결국 이 길고 잔혹했던 몽골 자원전쟁의 추적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서늘한 진실은 딱 하나야.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공짬심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땅 밑에 아무리 값비싸 싼 다이아몬드와 히토류가 산더미처럼 묻혀 있어도 그것을 지켜낼 차가운 머리와 협상력이 없다면 그 나라는 강대국들의 배를 불려주는 비참한 자원 식민지로 전락할 뿐이잖아. 하지만 몽골은 그 끔찍한 종속의 굴레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피 튀기는 체스판의 단순한 말에서 당당한 핵심 플레이어로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어. 진정한 권력이란 핵무기의 개수나 엄청난 달러 뭉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누가 먼저 상대방의 가장 아픈 목줄을 틀어쥐고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카드가 되느냐.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의 진짜 승리 공식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숨쉬듯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눈부신 테크놀로지의 혁명과 값싼 전자제품의 시대는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었어. 저 멀리 척박한 초원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며 강대국들이 벌이는 거대한 암투와 지정학적 살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피어난 아주 비싸고 위험한 꽃이었던 거야. 예전처럼 넥타이를 맨 뉴욕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번지르르한 보고서만 읽고 무지성으로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던 시대는 이미 차가운 관짝에 들어갔어. 이제 우리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 위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핏빛 국경선과 자원의 이동 경로를 읽어내는 자만이 살아남는 아주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이 피 같은 월급을 모아 니사 계좌에 돈을 넣고 기술주에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의 화려한 숫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 그 거대한 혁신 기업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원료가 세상 어느 험악한 골목길을 통과해 오고 있는지 탐정의 차가운 눈으로 반드시 의심하고 또 지독하게 추적해야 해. 만약 여러분이 당장 내년에 최신형 전기차를 계약하러 간다면 딜러가 내미는 묵직한 견적서의 숫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지정학의 그림자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야. 중국의 거대한 1대1로라는 뱀의 아가리 속에서 몽골이 보여준 이 기적 같은 생존의 몸부림은 이제 막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 이 총성 없는 무서운 암투의 최종 청구서는 결국 언젠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스마트폰 가격표와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 그리고 여러분의 뼈 빠지게 모은 은퇴자금 계좌에 아주 선명하고 잔인한 마이너스 숫자로 찍혀서 날아올 테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채널의 철칙이자 필수사항인 면책 조항을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 내가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털어놓은 이 길고 깊은 지정학적 분석과 거시 경제의 흐름은 여러분의 잠든 뇌를 깨우기 위한 아주 날카로운 투자, 참고용 정보지일 뿐이야. 이 영상을 보고 절대 특정 배터리 주식을 당장 영끌해서 풀매수하라거나 물린 주식을 당장 손절하고 도망치라는 구체적인 투자 권유나 종목 리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투자 시장이라는 이 피튀기는 야생의 정글에서 최종적으로 배팅 버튼을 누르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의 차가운 손가락뿐이야. 결국 그 막대한 수익의 짜릿한 달콤함도 깡통을 차는 끔찍한 손실의 고통도 전부 여러분 스스로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니까 말이야. 오늘 탐정인 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들려준 몽골의 이 숨 막히는 지정학 생존 게임. 구독자 여러분은 과연 이 잔혹 동화를 어떻게 들어들었어? 과연 이 작고 외로운 340만 명의 유목민 나라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용이 휘두르는 억센 발톱을 끝까지 뿌리치고 미국과 한국을 능해입은 채 진정한 자원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강대국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과 돈의 폭력 앞에 뼈저리게 무릎을 꿇고 다시 그 답답하고 어두운 내륙의 밀실로 처참하게 끌려 들어가게 될까? 여러분의 번뜩이는 통찰력과 날카로운 생각들을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마구마구 남겨줘. 여러분의 치열한 토론이 다음 사건을 파헤치는 가장 훌륭한 단서가 될 테니까 말이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나 같은 지정학 트렌드 탐정이 세상의 더 깊고 어두운 돈의 흐름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여러분의 지갑을 철통같이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 다들 잘 알지.
그럼 다음 시간에도 평범한 대중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는 투자 시장 이면에 아주 소름 돋고 핏빛 선명한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